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폭염에 가뭄까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불볕에 들녘이 가뭄으로 바짝 마르면서 농작물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송창용 기자입니다. 검은 차광막 위로 뜨거운 열기가 이글거립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비까지 내리지 않으면서 푸르렀던 이파리들이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인삼 잎을 비비자 잿가루처럼 부서집니다. 비가 와가지고 땅 이렇게 열이 내려가야 인삼 야가 좀 살파인데 온도만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날씨가 지금 도와주더라네요. 콩밭에서도 성한 콩잎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폭염에 파밤나방 애벌레가 크게 번식하면서 잎을 모조리 갉아먹었습니다. 2달 새 2번이나 갈아엎고 다시 심었지만 올해 콩논사는 사실상 작파했습니다. 뼈만 남았는데 그 순이 나온다는 보장을 못 하잖요. 나온다고 해봤자 지가 몇 프로나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그냥 엎어버려야지. 맹렬한 폭염 속에 비마저 내리지 않자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습니다. 인삼밭 107헥타르에서 잎마른 피해가 났고 벼 85헥타르가 메마른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추와 콩, 복분자도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거나 병해충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폭염과 가뭄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비는 이렇게 오지를 않아요 지금. 이게 밭꽃이고 뭐 콩이고 깨고 하나 못 먹게 있어요. 전라북도는 이번 주에 전북이 가뭄주의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가뭄 비상 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이처럼 폭염과 가뭄에 농가마다 울상이지만 특히 고추 농가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고추는 말라 죽어 생산량이 40%나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고추값도 치솟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혜인 기자입니다. 고추밭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고추의 절반가량이 잎이 축 늘어진 채 말라 죽었습니다. 꽃은 아예 피지도 못해 다음의 농사는 기약하기도 어렵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시들어가다 이 지경이 됐습니다. 제 생애에는 이런 가뭄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추가 말라 죽어가고 있잖아요. 풀도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형편이에요. 이런 폭염은 처음이에요. 지난해에도 가뭄과 병해충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올해는 초기에는 작황이 좋았는데 후기에 중간에 비가 안 내리고 고열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상당한 저조한 생산량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폭염이 꺾일 줄 모르면서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한 40% 정도 피해를 입어서 생산량이 한 40% 정도 적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가물면 가물수록 이제 수량이 더 감소가 나오죠. 폭염 피해로 생산량이 감소하자 고추값은 껑충 뛰었습니다. 올해 홍고추 1kg의 수매가는 최상품 기준으로 4,400원으로 지난해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임실 고추 시장에서도 지난해 600g에 12,000원 선이었던 홍고추 값이 현재 19,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올해 고추 농사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고 소비자들도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남원에 들어설 공공의료대학의 학제가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전라북도와 남원시는 아쉽긴 하지만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부지 확보 등의 후속 절차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대학 설립 심의위원회를 열고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학제를 골자로 한 국립공공의과대학원 설립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남원에 짓기로 한 공공의료대학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교육부는 개교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의전원 체제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의전원의 정원은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하며 지역별 의료 취약지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학생을 배분해 선발합니다. 공공의전원 학생은 정부가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도서지역과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수련병원은 서울국립중앙의료원이, 남원의료원 등 지역의료원은 협력병원으로 참여합니다. 6년제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요구했던 전라북도와 남원시는 심의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의대 설립을 고수할 경우 1,000명 이상 정원과 건물, 부지 확보가 어려워 예정된 2022년 개교가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도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은 2020년대 개교가 더 먼저이기 때문에 개교하는데 모든 역량을 거기다가 모아서 순조롭게 개교할 수 있도록 저희도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공공의전원 설립 부지는 남원의료원 인근 KTNG 원료 공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대학 설립을 위한 세부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주시가 전주 동문거리와 객사 일대를 역사 도심지구로 지정하면서 상가의 용도를 크게 제한했습니다. 건물주들은 세입자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한옥마을 인근의 동문 내거리입니다. 나란히 있는 점포 3곳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주변에도 세를 내놓은 가게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불경기도 문제지만 전주시가 이곳의 업종을 크게 축소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5월부터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 전주 동문거리와 객사 일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제한했습니다. 커피숍, 패스트푸드, 중식, 외국계 음식점 등의 입점을 막다 보니 세입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계약을 했어요. 그랬는데 가서 구청 위생과에서 허가를 받으려고 보니까 규제가 돼가지고 계약을 해야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매매는 고사하고 임대도 어렵게 됐다며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 임대 매매예요. 텅 빈 도시가 돼버렸어요. 네, 빈 건물들이 너무 많아요.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던 세입자들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가라 하면은 여기서 이제 중앙로 일자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전주시는 한옥마을 관광객의 동선을 인접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한옥마을 수준으로 상점의 업종을 제한했다는 입장입니다. 전주시는 상인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 업종 제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민주평화당의 새 당대표로 정동영 의원이 선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당의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 의원이 11년 만에 정치 전면에 복귀하게 됐는데요. 그 의미와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사실상 3파전의 선거에서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득표력을 과시한 정동영 의원. 2007년 대통령 후보 이후 11년 만에 정치 전면에 나선 정 의원은 구성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당을 살리겠다고 사자우를 토했습니다. 똘똘 뭉쳐서 민주평화당을 존재감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낼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정동영 대표의 등장으로 그동안 당내에서 광주 전남에 밀렸던 전북 정치권의 영향력도 다소 복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 대표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며 다양한 정치 세력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과 다당제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당제 민주주의, 선거제도 개혁, 합의민주주의 이것이 전북을 위한 길이고 또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놓인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당내 핵심인 박지원, 천정배 의원과는 입장을 달리했고 유성엽 의원과는 날선 비판을 주고받았던 만큼 당내 화합이 시급합니다.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상실한 교섭단체 지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최소 1명 이상의 의원을 확보해야 하는 일도 미룰 수 없습니다. 정동영 대표는 유권자들의 무관심과 낮은 지지율로 인해서 민주평화당이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정동영 대표가 약속대로 민주평화당을 존재감 있는 정당으로 만들 수 있을지 당은 물론 그 자신도 새로운 시험대에 올라섰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남원 광활로원의 경회상가가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로컬 푸드를 활용한 완주군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1988년에 지어져 낡고 오래된 남원 광활로원의 경회상가가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경회상가에는 공예품과 허브 제품 등 남원 대표 관광 상품이 전시 판매되고 춘향 가상현실 체험관이 설치됐습니다. 광활로원 경회상가의 다양한 전시 판매 체험장을 통해서 주변 원도심권, 골목시장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완주군이 농림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인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선정돼 7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완주군은 오는 2021년까지 로컬 푸드를 활용한 융복합 식품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실군이 민선 7기의 역점을 두고 추진할 4개 분야 75개 사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임실군은 특화 작목을 육성해 농가 소득을 올리고 옥종호와 성수산 등 자연 경관을 활용한 관광 개발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지속되는 무더위 속에 순창군 실내 수영장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여름방학 수영교실에 신청자가 몰리자 정원을 20명가량 늘리고 안전요원도 추가 배치했습니다. 장수, 진안, 무주 등 3개 국민들을 위한 친선 게이트볼 대회가 열렸습니다. 장수군 체육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세 지역 게이트볼 동호회원들이 출전해서 친목과 화합을 다졌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어제 간담회를 가졌지만 전북에서 기대한 군산 투자 등 삼성의 국내 투자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동연 부총리는 삼성이 향후 투자와 고용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발표 내용과 시기는 전적으로 삼성에 달려있다고 말해 조만간 삼성이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가 150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어제 하루 남원과 김제, 완주에서 3명이 추가로 열사병 치료를 받아 올여름 온열 질환자가 150명으로 늘었습니다. 폭염으로 필사한 가축수는 닭 104만 마리, 오리 11만 6천 마리, 돼지 2,800마리 등 116만 2천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서울 성북 갑의 유승희 의원이 전북도민과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유승희 의원은 전북도의회를 찾아 전북의 며느리로서 차기 당 지도부가 되어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돕고 새만금 국제공항과 세계 잼버리 대회 등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승희 의원은 기초의원을 거쳐 민주당 최초의 공채 여성국장으로 당직을 시작한 3선의 국회의원입니다. 개항기인 1908년에 건립된 옛 군산세관 본관이 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군산세관 본관이 개항 초기 서양식 건축 기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건립 당시의 원형도 비교적 잘 유지해 근대문화유산으로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또 옛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사와 옛 군산 남조선전기 주식회사 그리고 중국 음식점인 군산 빈회원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익산시 공무원들이 잇따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6월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이 5급 간부 2명 등 모두 5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쳐 감봉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지역 시민단체는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은 데는 솜방망이 징계가 원인이라며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시와 주한 미국 대사관이 주최하는 전주 세계문화 미국 주간 행사가 오는 10일까지 전주 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 등지에서 열립니다. 어제 개막 리셉션을 시작으로 내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사진작가인 제레미 미게 전시회를 비롯해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세계적인 팝 가수인 비욘세의 백댄서를 주축으로 구성된 프리티 빅 무브먼트의 힙합 공연 등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33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주점 방화 사건의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군산경찰서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55살 이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화 당시 옷에 불이 옮겨붙어 전신 2도 화상을 입은 이 씨는 한 달여간의 치료를 마치고 지난 1일 퇴원한 뒤 구속됐습니다. 절기상 가을로 접어드는 입추인 오늘도 무덥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역에 여전히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낮 기온은 익산 36도, 전주 3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한때 무주와 진안 등 동부 내륙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50mm입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